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이제 주민 참여와 마을 자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온 그 강의 자료를 이미 교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스크리닝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처럼 인구가 42만 명,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송정리는 솔직히 거시기 했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저쪽 평동 공단, 산단 있어봤자 그랬었는데 요즘은 아주 참 뭐 전철도 들어오고 그쵸?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21개 동이 아주 이 빛나는 광주광역시를 대표해서 열심히 특히 이 자치분권대학에 있어서 가장 대표 주자로서 요즘 활동 활약이 아주 두드러지게 여기저기에서 발굴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민 구청장님을 보면서 야, 만만치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다 아시는 바처럼 최근에 자, 지금 이 그 정부가 100대 과제, 국정과제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여기 보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100대 과제 중에 74번째로 위치한 게 저기 보시는 바로 획기적인 자치 분권의 어떤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라는 단어. 그 옛날 이 박근혜 대통령 때나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자치와 분권이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내년도 6월 13일 날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아마도 이제 헌법이 고쳐질 것 같은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 이제는 아니지 않는가. 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 옷을 입고 너무나 버겁게 지금 현재 지난 그 몇십 년을 이렇게 달려왔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미 다 아시는 바처럼 1인당 GDP가 2006년도에 2만 불을 딱 우리가 달성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드디어 이제 3만 불 바로 목전이다. 그래서 2015년, 2016년도면 3만 불 진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실공히 세계의 정말 대표 주자들과 어깨를 나눌 수 있는, 이렇게 겨눌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다들 기대를 했었는데, 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이런저런 그런 이 상황들, 여건들을 보았을 때에 1인당 GDP가 3만 불 도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래서 저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지리멸렬 상태입니다. 강보합세. 그래서 이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5,200만이 갖고 있는 정말 그 강점과 특점은 대단한데 그것이 전혀 지금 현재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올스톱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바로 어쩌면 밑으로부터의 지금까지는 중앙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로부터의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의 일괄적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획기적인 그러한 내용의 추진 방식이었으면 이제는 그게 아니다. 5,200만이 갖고 있는 밑으로부터의 의견을 그 다음에 밑으로부터의 어떤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결집을 시켜서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쩌면 바로 자치와 분권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뭐 그냥 거기에서 지방분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어찌됐든 분권과 자치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 5,200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 개개인의 어떤 에너지를 자, 위로 한번 이렇게 모아보자.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보자. 이것이 어쩌면 이 자치분권대학이 자, 개설되게 된 그런 계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치분권대학이 자,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는 분명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보시는 것처럼 1991년에 지방 분권이 처음에 이제 개시가 이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의회도 뽑고 그 다음에 민선 6기까지 왔는데 달라진 것이 전혀 별로 다 같이 없다.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중앙에서, 모든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본다라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국민 개개인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요구를 이제는 위로 쏴서 올려보내자. 그런 뜻으로, 자, 저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치분권을 자,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마을과 이제 주민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대한민국은 어쩌다가 보면 국가는 참 강조가 되고 있어요. 중앙은 늘 강조가 되어 있는 반면 이제 지역이 거론이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현장에서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지 않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뭐 국민 가수다, 국민 MC다. 응? 국민 오빠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단어는 참 강조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광산 오빠다. 그다음 광산 뭐 MC다. 이런 얘기들은 별로 잘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런 현실을 보면서 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의 주인을 그다음 우리 지역에서의 의견을 밑에서 자, 지금 위로 쏘아 올리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저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마을자치, 그 다음에 지방자치, 그 다음에 주민자치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끌어내면서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 참여와 자치가 아니겠는가.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흔히 요즘은 이제 주민자치 시대다 아니면 지방분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주민자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산구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주민자치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이 수익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권에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 지금 전국에 243개의 광역 기초 중에서 주민자치가 그렇게 올라온 데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특히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와 그 다음에 광산구와 그 다음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저쪽에 경상도 쪽으로 가서는 몇 개 마을이 아니면 동네가 있긴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주민자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지난 현실을 보면서 자, 특히 여기에서 지금 왜 주민자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건가? 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글쎄요, 저거는 조금 자, 저게 뭐 아이 안 낳는 한국 마치 아이를 안 낳는 게 모든 게 뭐 국민의 탓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그 시각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상황을, 조건을 만들어주면 낳지 말라 그래도 다시 한번 낳지 말라 그래도 나을 텐데 마치 국민들이 스스로 애를 안 낳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이 기자님의 시각처럼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렇게 보시면 그래서 작년도에 저쪽에서 보시면 약 한 40만, 그리고 올해 2017년도의 통계는 추정컨대 이제 저게 보시는 것처럼 35만 6,600명. 그러니까 40만을 밑돌아 버리는 거예요. 40만 될까요? 아니, 올해 통계가 내년 한 2, 3월에 나올 때 보면 35만 정도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산부인과 이미 임신한 사람들 다 가서 등록하고 검사 받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지금 현재 총괄해서 나온 이 추정치는 내년도에 아니 올해 2017년도에 출생률은 아마도 저기 보시는 것처럼 35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저출산이 기록될 거다. 저출생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미 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지난 저기 보시면 맨 오른쪽 12년간의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124조를 부었는데 1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약 한 420조, 430조 정도 될 거거든요. 124조는 엄청난 액수거든요. 저것을 들이부어 봤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이다, 별로 부정적이다. 다 같이 별로 부정적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저렇게 해서 전국의 기초 및 광역 지자체들의 앞으로의 생존이 우려될 수도 있겠다. 지금의 추세라면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지금 자칫 우리가 어쩌면 5,200만이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응급 처방이 있다면 저는 이게 바로 자치일 수 있겠다. 주민자치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다. 자, 거기에서 제일 먼저 이 주민자치의 원형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를 다스리면서 지역의 주인으로 우뚝 서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결권까지 가졌었던 것이 바로 언제였냐면 저기 고대 그리스에서의 아테네였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인구가 약 10,000명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10,000명밖에 안 되는 인구 중에 자, 매 4,000명이 저게 보시죠? 4,000명, 6,000명이네요. 6,000명이 모여가지고 추첨으로 그것도 추첨으로. 그래서 1년에 약 40여 번 그리고 매주 거기에서 아고라에서 민회라고 하는 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논의되는 게 토의되는 게 저기 지금 보시는 바처럼 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공공질서, 그 다음에 재정, 특히 과세까지. 그때 고대 사회에서도 과세까지, 그 다음 외교, 그 다음에 도편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몹쓸 짓을 했어요. 상사한테 불복을 하고 거기서 항명을 했어요. 이런 뭐 내부 고발을 했어요. 뭐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한 이 토론에서 거기에 대한 징벌을 바로 여기에서 의회에서 했어요. 의회가 바로 민의입니다. 자, 이때에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벌써 자, 직접 민주주의가 그 다음에 주민 자치를 저렇게 멋들어지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50인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넘어가 버렸네요. 네. 여기에 보면 500인 평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50인 위원회도 있었고 이러한 등등의 중간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 나라도 아니에요. 도시국가가 이렇게 질서를 잡아갔었던 그런 아주 참 오늘날 주민자치의 대표적인 그런 원형으로 우리가 모델을 삼고 있는 이 아테네를 보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다 이미 앞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해방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 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제도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어쩌면 모든 것들이 자, 미국식의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이나 그다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입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대통령 중심제에다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자, 지금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제도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단체자치보다는 주민자치가 밑으로부터 이렇게 발달했으면 참 좋을 뻔도 했는데 이제 그게 되지를 못해서 안타깝게 시작을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언제 누가 처음으로 중자치를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냐면 97년 12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만들고 여성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하면서 기억나시죠? 대답 안 하시. 약간 좀 닮았어.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자, 지금 100대 공약 안에 뭐가 들어가니 읍면동 기능 전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기능 전환은 뭐냐면 그때 바로 컴퓨터가 들어와.
그래서 2000년, 1999년 요 무렵에 컴퓨터가 도입된 그 전에는 자, 출생신고하러 가면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들어가면 그 다음 전입신고하러 가면 전부 다 무엇으로 적었냐면 손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그때 뭐냐면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가면 공무원들이 약 한 30명 이상씩 있어요. 1층, 2층에 전부 다 채워져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계셨던 분들 다 기억하고 그때같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자, 그거를 전산화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 지금 공무원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어디로 다 보내냐면 시군구 기초로 다 보내겠다. 이게 바로 읍면동 기능 전환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동사무소가, 면사무소, 읍사무소가 2층이 다 비어버리네?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시청, 구청으로 다 가니까. 그래서 2층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시범사업 끝에 만들어진 게 오늘날에 다 같이 시작. 주민자치센터예요. 네.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지역 주민들의 주민자치 발전을 그런 의식 아주 1%도 없었어요. 그냥 일단 비어있는데 이게 2층 어찌 했을까? 하던 끝에 2층은 그러면 여기서 무슨 뭐 강좌를 해보고 뭐 해서 6가지의 기능을 여기서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화영화 주민자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양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거기서 뭘 해버리냐면 프로그램을 하죠. 네.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전체의 절반 60, 70%가 됩니다. 맨날 거기서 요가, 에어로빅, 라인 댄스, 다 아시잖아요. 동해 근무해 보신 우리 주무관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6가지 중에서 저기서 문화여가 기능이 빼어나고 나머지 주민자치 기능이 다 죽어버리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럼 2층은 뭘로 할 것인가? 2층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그러면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될 텐데 하고서 나온 게 바로 여기서 2000년 7월에 만들어진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신다. 아니요, 요쪽에 다 같이 시작. 주민자치위원회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 기능이 제1번이었다라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내려주는 그 권한을, 혜택을, 역할을 전혀 다르게 줬을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 기능은 뭐냐면 여기 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권만 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동장님 모셔가지고 뭐 구청에 전달사항, 지시사항, 협조사항 한 30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개강이 무엇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강좌를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오면 이런 정도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어디 놀러 가고 그 다음에 어디 워크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30분 하다 보면 끝. 지역의 주민 뭐 이렇게 현안, 그 다음에 관심, 그 다음 이것을 밑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남의 나라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네. 우리 광산군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대다수 그래요. 대다수. 자, 이러한 우리 현실을 보면서 자, 지금 주민자치센터 역할과 기능에서 보면 거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대부분이 관이에, 그 다음에 동장님이, 그 다음에 거기 팀장님이. 그래서 역할도, 역량도, 그 다음에 권한도, 혜택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자문,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나왔던 심의 의결, 그런 정도 형식적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치가 아니라 그냥 관치 형태로 이렇게 넘어와 버렸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죠. 자, 지금 맨 위에 자 보시는 바처럼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국에 3,502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데도 많아요. 약 20%가 없습니다. 저쪽에 경상북도 같은 데는 전체의 읍면동 중에 저기 보시는 바처럼 약 한 얼마만 24%만 있어요. 놀랍죠? 전혀 안 놀라셔도 돼요. 그 다음 우리 전라남도도 나무 얘기할 수 없어요. 57%밖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그냥 읍면동 사무소가
그냥 행정 기능만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밑으로부터 결집을 시켜서 에너지를 모으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상당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주민자치가 거의 못 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광산구나 그 다음 저쪽에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같은 데는 그래도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 시민들이 구민들이 의식과 특히 단체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강조를 하면서 쭉쭉쭉쭉 밀고 가는데 자, 다른 데는 아까도 말씀 나왔었던 주민자치위원회도 없고 주민자치센터도 없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자 지금 현재 읍면동 공간에 그 다음에 주민들 사이에 주민의식도 없고 자치도 없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자 이렇게 보십니다. 주민자치는 결국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오늘 그 수강생 학우님들을 보았을 때에 일을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을 일, 그 다음에 이웃집과 옆집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서로 함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죠. 자 제일 중요한 오늘의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요. 우리나라 5,200만 원 정말 개인은 다 똑똑해. 개인의 출세와 개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 불을 가리지 않아요. 정말 그 아낌없는 노력을 하잖아요.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냥 밤잠 안 자가면서. 그런데 사실 이 개인의 역량이 딱 개인 거기서 머물러 버려. 지역으로 동네로 마을로 나온다 안 나온다 다 같이 안 나온다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면성과 그 다음에 정말 지난 72년 동안 해방 이후에 쌓아올린 성공에 어떻게 보면 이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을 개인이 자 지금 이렇게 마을로 동네로 가지고 나온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정말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마른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우리 71년 너무나 황금만능주의에 이렇게 치닫다 보니까 권력하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어버리네. 이거는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자, 간양 대표가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밑으로부터의 요망상을 우리 의견을 밑으로부터 이렇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이게 저는 자치분권 대학이 자 지금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 사무관님들 아니면 또 우리 팀장님들 계장님들 이제 일단 정년퇴직하면 전부 다 이웃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데 똑똑하고 그 다음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들일수록 돈 많고 그런 분들일수록 전부 다 어디로 다 나가? 해외로 나가. 해외.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지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개인이 그러니까 방 안에서만 대문 안에서만 아파트 안에서만 똑똑한 그 개인들이 동네로 나와야 돼. 지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자 지금 우리 앉아 계시고 참가한 학생들이 전부 다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주민들을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만 돼 있지 주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을 주민으로 끌어내는 거 동네로 마을로 끌어내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그것을 해볼 수 있도록 자 분위기를 끌어가는 거 이것이 저는 이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향후 주민자치의 모습은 지금 그러잖아. 자치분권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위에서 많이 밑으로 내려주겠다. 자 지금 중앙에서 지금 현재 광역으로 내려주고 광역에서 기초로 내려주고 기초에서도 지금 이제 주민들로 내려주겠다. 근데 문제는 주민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요. 역량이 조금 부족해. 물론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 자리가 어쩌면
그러한 이 첫 단추를 꿰는 그런 기본 과정의 그런 자리가 아닌가. 동의하시죠?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저는 부지런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정말 정도 많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너무나 급속도로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나만 살면 돼.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어쩌면 자치분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잠시.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라디오에서 굿모닝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아는 척을 하려고 손자야 굿모닝이 뭐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좋은 말이야. 아침 인사인데요. 좋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내가 한번 써봐야지.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집에를 갔습니다. 할멈 그러니까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거기에서 굿모닝 했어요. 할머니가 굿모닝? 응? 대답없이? 할머니의 자 지금 답변은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뭘 굶어? 뭘 굶어? 자 우리 학생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 저게 보시는 것처럼 시래기국이에요. 그래서 50년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소통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자치분권을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주민자치를 얘기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상대방들과 관계할 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자 소통을 좀 잘 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늘 수수께끼를 안고 있다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뭘 가져왔냐면 이제 주민자치가 어쩌면 지역에서 참여를 어떻게 해요? 참여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1번. 그 다음에 자 이웃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요즘 먹거리 말이야 여성 뭐 생리들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눈 뜨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특히 우리 광산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 바로 옆에 여기저기 거기에 또 영광도도 요렇게 나가면 그죠? 영광통 요쪽으로. 그래서 이 생산되는 그런 그 식자재가 거의 로컬 푸드로 다 해당이 될 것 같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부분은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 뚝 뜨고 있으면서 서울에서는 진짜 새카만 공기 마셔가면서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렇다면 지역에서 자,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이디어 좀 굴려볼까?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오는 자치하면서 가장 여기서 성공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어쩌면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경제적으로 수익 창출하는 거. 그 중에 제가 가져온 게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자들로서 생활하는데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이를테면 생활용품을 사서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다가 만들어진 여기서 이제 이 소비자 협동조합이죠. 요게 지금 보십니다. 자, 지금 저쪽에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에 있는 복정고등학교인데 거기서 매점이 있어요. 매점 중에서 무슨 문방구 파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간식거리들은 적지 않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남아구님 고등학교 때의 매점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빵. 무슨 빵? 공복빵, 소보로빵. 소보로빵. 네. 정말 맛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요쪽으로 와서 자 아까 우리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우리 남아구님 고등학교 때 안 만났습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남이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성희롱이라 그러죠. 자 뭐라고 합니까? 자 고등학교 때 그 매점을 생각하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컵라면 정도는 그래도 이제 90년대 이후에 그런데 옛날에의 자 라면을 생각하면 그래 라면뿐만 아니라 그 매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알 수 없는 도나스에 핫도그에 그 다음에 불과 쉬는 시간 15분인데 그냥 몇백 명이 천여 명 이상이 한꺼번에 매점으로 들려들어서 정말 이 아주 그냥 아비규환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 복정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그 다음에 학부모 운영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회원으로 돈을 내서 5,000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떼다가 우리끼리 자원봉사를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엄마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자 날마다 수입 지출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요즘 인터넷 있으니까 예, 카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협동조합을 여기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분명한 출처가 있는 그리고 아주 착한 가격의 물건을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먹거리들을 학생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여기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친환경 매점으로서 전국에 있는 이제 여기서 복정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학교들도 아 맞아 사실 출처 불분명한 그런 음식들을 떼어다가 이렇게 대충 파는 그런 매점들 비양심적인 그런 이 사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종고등학교가 협동조합을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아주 참 반응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학교들도 전부 다 이를테면 눈덩이처럼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저기에서 지금 저렇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럼 학생들이 전부 다 저기에 있으면 주인인 거죠. 그 다음 단지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뒤에서 서포트만 치지만 이렇게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을 때. 그래서 저런 이 자치를 정말 학생들이 한다는 자체에서 대단히 놀랍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아버님들 다 아시겠지만 대전에 보면 유명한 아이쿱이 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에 회원 수가 마치 한살림 아시죠, 그죠? 한살림하고 똑같아. 그런 규모로 전국에 25만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거기서는 가입비가 내가 여기에 지금 대전 아이쿱의 회원이 되려면 5만 원만 내고 그 다음에 회원이 되면서 거기에서는 모든 생산자의 표기가 분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명한 우리나라의 로컬 푸드임을 거기서 입증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담긴 그러한 농수산품을 여기서 팔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주문하면 한 번 하면 500원 그 다음에 배달했을 때에 1,000원을 지원비로 내서 1년에 또 연회비 10,000원 해가지고 전국에 자 25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듯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저기에서 지금 보시면 장만치 3,6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누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우리의 먹거리를 고민하는 그런 엄마들이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자 아이디어를 내서 자 자체의 결실이 어쩌면 저렇듯 자 지금 대전 아이쿱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협동조합 할 것 같으면 요즘에 서울시장으로 박원순님이 오셨는데 그 지금 지난 6년 동안 엄청난 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박 시장이 거기를 가가지고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다른 데가 천국이 어디가 있겠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어쩌면 공동체 모델의 가장 대표 주자로서 얘기되고 있는 성미산 마을. 근데 이제 성미산은 이 마포구 성산 1동에 있는데 보면 너무나 정부 지원을 좀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관계를 노출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저렇게 자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미산 마을을 저 정도 거기에서 보면 뭐 두레생협에서부터 없는 게 없어요. 학교까지 뭐 방송국까지 극장까지 없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다 가다가 어쩌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캠퍼스 학우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에 보시는 와플대학 협동조합도 많이 보셨죠, 그죠? 사실 이제 콜레스테롤 생각하니까 저기 좀 땡기면 안 돼. 사실 땡기면 안 돼. 먹고 싶어도 저도 못 먹었는데 어찌됐든 저걸 보시면 와플대학의 보통 프랜차이즈들은 거기에서 무슨 금이다 굉장히 요구하고 그 다음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있어서 돈을 다 받고 그러는데 이 와플대학 협동조합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이걸 오픈하겠다라면 모든 노하우를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그 다음에 정말 2008년 이후부터 엄청 많은 그런 이 가맹점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들
그들만의 그런 그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사실 바깥 세상에 뭐 저 미스터 피자라든지 그러한 프랜차이즈가 누리는 그 뭐랄까요 악질적인 뭐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참 괜찮지 않은가 저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협동조합이 사실은 자치의 성공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지역에서 구상을 해본다라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가장 대표적인 걸로 여기서 지금 보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죠. 모든 자영업은 10년이 지났을 때에 거기에서 지금 이 살아남는 생존율이 맨 밑에 나와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 10개의 자영업이 오픈을 했다 그랬을 때 거기서 10년 동안 살아남는 그런 비율이 딱 몇 개냐. 저기에 2개밖에 없어요. 2개도 못 돼.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조합의 경우는 저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지원도 많이 되잖아요. 정부 지원도.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우리가 지역에서도 해보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우리가 자치와 분권을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 번째, 제가 자치분권대학의 오늘 이제 4강이라고 그러는데요. 참여와 자치를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이 학우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 나왔었던 거죠. 어쩌면 여기서 이제 주민이 주인일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이 주인이라는 소리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낯설게 의식을 하죠. 난 사실은 무슨 동에서 살아. 그렇지, 주민등록 돼 있으니까 내가 거기 주민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역에서 관심, 그 다음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걸 따져보면 그것은 주민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반면 거기서 지역의 주인은 누구냐고 생각을 한다면 물으면 동민들도 우리 동장님이 주인 아니에요? 또 내지는 우리 구청장님 아니에요? 광주광역시 시민들에게 물으면 우리 시장님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역의 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냐면 다 같이 주민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아까도 말씀 나왔었던 주권주민, 이 지역에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의 자기 요구를 이렇게 분출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통로도 그러한 과정도 그러한 분위기도 못 되었었던 우리 지난 이제 30년 동안에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게 보세요. 맨 위에. 자, 자치분권의 대안이 뭐냐? 참여와 자치의 대안이 뭐냐?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무슨 제 도입입니까? 직접민주. 우리 광산군은 어쩌면 이미 선두주자로 나가고 계신지도 몰라요. 직접민주제 도입. 아까 자 아테네의 민회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자 지금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자 이렇게 내딛고 있는 그런 게 어쩌면 직접 민주주의 아닐까. 물론 여기에서 지금 저 보시는 바처럼 이 직접 민주주의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국민 투표, 국민 발언, 국민 소환까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건드리기에 어려울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저게 보시는 것처럼 마을 총회를 해요. 근데 우리 광산구도 이미 다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자,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는 35개 동이 이렇게 마을 총회라고 하는 것을 저게 보시는 바처럼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의제들이 그냥 그 민원성이 상당히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자, 그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뭐냐면 요즘은 얼마만큼 세상이 변화하는지를 이렇게 보면 자, 맨 밑에 자, 충남도지사 안희정 님이 뭘 얘기를 했냐면 자, 동네자치 역량을 높여서 자치분권을 완성하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 있냐면 저게 보면 충남은 연간 15개 시군구가 있어요. 15개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주민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놀랍죠?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 또 제주도에서도 주민세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세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다 그것을 결정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요즘에 공공연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보았을 때 내년도 이 그 개헌에서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바로 이제 그 여기 보시죠. 보면 자, 주민이 주인이라 해서 이제 일곡마을 총회가 저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가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일곡지구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뭐 살레시오 고등학교도 일신 학교들도 엄청 많아서 1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지구에 학생들 쉼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학생들이 자, 우리를 위한 우리 카페 비슷한 커뮤니티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거기서 이제 일곡마을총회에서 나온 것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카페 공간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북구는 저만큼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게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비아 5일장에서 저러저러한 일되면 구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런 활동을 하고 사실은 옛날 같으면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저런 거는 사실 이제 꿈에나 그릴까 말까 할 정도. 근데 저런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오늘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어디겠냐면 요쪽에 위에 일곡마을 주민센터 세 번째 여기 단락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요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렇게 어쩌면 이제 서울 같은 사회적 경제센터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광산구 2014년부터 그럼 벌써 4년째 된 거예요. 여기에서 자 지금 21개 전동을 대상으로 해서 자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가 열리더라. 거기서 나온 의제들이 700개 정도가 모여 있더라.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이렇게 남보다 더 빨리 발빠르게 움직인 이 자치분권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광산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특히 여기서 이제 보면 3년 전부터 동장님을 주민 대표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9번째 주민 추천 동장제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에너지를 밑으로부터 결집시켜서 위로 쏘아 올리는 가장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 점에서는 우리 광산구에 자 지금 자치분권대학 캠퍼스에 학우님 되신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부럽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쭉쭉쭉 넘어서 7개 협치말 넘어가고, 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나.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수님들도 이걸 자꾸만 말씀드리려 나오는데, 스위스는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라루스 칸톤에 이 직접 민주주의가 직접 주민들이 1년에 5월 첫 번째 주 일요일 날 오후에 자, 10시부터 오후까지 6시간 동안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약 한 전체 35,000명 중에 600-700명, 어떨 때는 8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의제를 발굴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여기에서 아까 주민의회하고 똑같아. 그러면 거기서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이제 의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막 20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들을 그날 전부 다 의제를 이렇게 제안한 사람들 거기서 전부 다 토론하죠. 그럼 사람들 거기서 다 물어봐. 거기서.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보이콧도 하고 아니면 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보십니다. 여기 가보셨습니까? 가보셨기도 했을 것 같아요. 광산구는. 아마 구청장님 진즉 다녀오셨을 것 같고. 그죠? 예. 이 체구가 작으시니까 아주 굉장히 또 잽싸게 민첩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장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그죠? 어쨌든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자 세법 변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서 주민들이 다 그러면 인구가 35,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600~700명밖에 그러면 거의 뭐 몇 프로밖에 되질 않잖아요. 몇 프로가 뭡니까? 그러면 0.5%다 해도 전혀 거기에서는 이의 없습니다. 작년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역사가 2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없다 다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부지런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웃을 우리를 집단주의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5~6시간 비가 오는데도 절대 집에 가질 않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여기서는 16살 이상의 학생들, 청소년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이 빨간 그 카드하고 초록 카드하고 두 개를 가져서 나는 거기서 찬성이요 초록, 그 다음 반대군 빨간, 눈대중으로 거기서 몇백 명을 다 셀 수가 없으니까 눈대중으로 집행부에서 그거를 세. 근데 그래도 재밌잖아요. 내가 참여하면 내가 뭔가를 아무리 옆집에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왔다 그래도 내가 가서 먹어보지 않으면 찍찍 소리 못 하잖아요. 내가 가서 먹어봐야 내가 관심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지. 알아야 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어야 알아야 내가 참여를 해야 거기에서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자 그래서 2017년 올해 5월 달에는 뭘 거기에서 이제 결의를 했냐면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부르카 착용 금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 여기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봐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엄청 구청장님은 아주 골치를 아파하고 계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송정동 주민총회를 한다, 주민의회를 한다. 거기에서 노점상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 주민들이 쫙 모여가지고 결의를 한다 그러면 이 아무리 노점상들이 전노령과 뭐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지역에 혈안이 돼 있어요. 지역에 자 지금 주민들이 함께 토의해서 의결한다라면 그것은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죠. 길거리에 저렇게 부르카를 입고 다니면 이제 아까 스위스 글라로스 칸톤에서는 저건 안 됩니다. 금지를 시켰어요. 주민총회에서 그걸 금지시켰으니까 남들은 이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렇게. 자,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저쪽에 고양시 풍산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지난 5월 27일 날 주민총회 대신에 자, 저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 토론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제가 맨 뒤에 가가지고 숨어서 전체 진행 과정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거기에 다 행해지는 그런 주민총회, 마을총회를 보고 여기에서 이제 장점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30개의 조를 만들었어요. 10명씩. 근데 거기서 정주민, 그 다음에 또 그걸 나눴는데 교회, 성당, 청년, 학생, 그 다음에 거기 학부모 운영위, 그 다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또 무슨 상가연합회,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그걸 나눠가지고 이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 보니까 와, 저는 뒤에서 진짜 참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저게서 이제 준비한 거고 저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진행을 하면서 자 거기에서 나온 요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이제 의제들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로 놀랐습니다. 맞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궁극은 다 끝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풍산중학교 강당에 서 있었는데 전부 다 신발 처음에는 하이힐 신고 그러더니 나중에 전부 다 맨발 벗고 그 다음에 그냥 아예 이 덮어선 신고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렇듯 주민총회를 멋들어지게 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저게 직접 민주주의일 수 있겠다. 처음 시작은 그래서 우리 인터넷 가보면 이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만족할 만큼의 주민총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보도자료를 하나도 안 뿌렸어요.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직접민주주의 제도하고 이 주민자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역량이,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참여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이제 거기에서 눈을 뜨는 것은 밑에서부터 나오는 뭔가의 변화의 소리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결국 저 위에 쓰여져 있는 것 같이, 자, 결국 마을자치라는 것은 마을 단위까지, 지금 현재 41만 명, 42만 명의 우리 광산 주민들 보면 21개 동에서 평균 2만 명이잖아. 2만 명이 주민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직접 민주주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규모가 작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이 2017년 요 지금 바로 개헌을 논하기 이 적절한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확 이렇게 불게 하면서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역량도 조금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 나왔었던 주민자치, 자, 마을자치의 전망은 앞으로 아까 말씀 나왔었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 우리가 지역에서의 주인의식, 그 다음에 주인 정신을 함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자, 지금 뭔가 앞으로의 도약을 꿈꾼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3만 불의 GDP를 향해서 전진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히든 카드는 저는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면, 우물쭈물하고 놓치면 이제는 어쩌면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치분권대학이 다 끝나면 아마 우리 지역에서 자, 개헌 포럼을 하나 만들겠다. 자치분권 개헌 포럼을 만들겠다. 밑으로부터의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그렇다 거기서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절차와 과정을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놀랍죠? 속에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당히 놀라웠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스스로 정답을 찾아 나서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서 일한 게 딱 11년째입니다. 그런데 보면 한 사람이 움직여서는 절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지역에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움직이면, 물론 이제 구청장이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지역에서는 자치가 되도록 하려면, 스스로의 주인이 되도록 하려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자치가 어려워요. 어렵고 답이 없어. 전문가도 없어. 어디가 도움도 못 받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면 쫙 몇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저는 최소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제가 여기 바로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어요. 하늘을 이렇게 지금 4시네.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걸까 안 걸까? 안 걸어요. 저 여자 갖고 오면 어떡하냐? 어머 어떡해. 어떻게? 근데 우리 여기 지금 남아구님하고 같이 둘이 딱 서가지고 하늘을 딱 찌르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머 말을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 저 사람들 세트로 갔네. 사이비 종교에서 나왔나 봐. 어떡하냐? 내일 비 오려나 봐. 이렇게 오면 어찌까. 그런데 세 사람이 똑같이, 자, 지금 우리 세 사람이 하늘을 딱 찌르고 있으면 지나가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 전부 다 와서 말을 걸까요? 안 걸까요? 걸어. 뭐예요? 하늘에 달 있어요? 별 있어요? 뭐예요? 자기들도 다 한번 해봐. 이게 바로 3의 법칙이에요. 3의 법칙.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러면 이금희가 나레이터 해가지고 그거 나와. 사람은 세 사람부터는 집단이고 조직이고 단체야. 한 사람이 누가 하면 사람들 전혀 귀를 안 기울여. 근데 세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전철이 들어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전철에 다리가 끼었어요. 어머 어떻게 누구는 막 119에 전화하고 누구는 막 사진 찍고 누구는 울고 어떻게 저 아저씨 죽는다 피 흘려서 다리 잘려서 죽는다 그러는데 그때에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전철 밀어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친년, 너나 밀어 그래. 근데 둘이 밀자고 그래도 역시 사람들은 호응 안 해줘요. 근데 세 사람이 우리 전철 밉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여. 이게 인간의 심리야, 기본 심리. 자, 이게 바로 3의 법칙이에요. 다 같이 바닷물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아, 빨리빨리. 썩어, 안 썩어? 안 썩어. 이유가 뭘까요? 소금 염도가 몇 프로일까? 3%예요, 3%. 3%의 염도가 바닷물을 안 썩게 해요. 마찬가지 우리 자 지금 이 광산구미 42만 중에 50만 중에 딱 필요한 사람 최소 몇 사람이냐면 지역에서 동네에서 이웃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처음은 몇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다 같이 시작 세 사람. 근데 우리는 한 사람 있으면 아 저 사람 다음에 뭐 구의원 나올래나 아 다음은 시의원 나올라 이렇게 우리는 눈 이상하게 뜨고 막 이래서 저를 한데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실 준비 되셨습니까? 안 돼. 자, 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 아이고 뭐 진짜 시잘데기 없는 소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고만 징해보네 라고 그러실 수 있을지 몰라요. 자, 애벌레한테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날개를 달아주면 애벌레가 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이고 포기를 처음부터 해버리면 뭐 자취분권 우리 어쩌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그건 날지도 못하고 이미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오늘 자 짧지만 정말 임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사실 우리 각하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망발 약간 흥분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우리 자 광산구의 자치분권 가능성 있다 없다 다 같이 있다. 저게 보시는 것처럼 자 불가능은 없다. 네 우리가 지역의 주인으로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개인이 여기 수강생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신다라면 참 좋을 것 같다. 예. 자 질문은 딱 한 두 분, 세 분? 예. 지금 이 추세로 지방자치가 자치분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건이 지금 안 됐잖아요. 지방에는 쉽게 말해서 뭐 조세 같은 것도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가 2대니까 네. 이 상태로 가버리면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는 괜찮아요. 사실 자립도가 훨씬 높아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국세가 반대로 5대5나 이제 6대4로 이제 바꿔줘야 지방세하고 그런 조건에서 하는데 잘 사는 데는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계속 못 사는 데까지. 옛날에는 국가라는 게 아버지라는 거 국가가 있어가지고 분배를 시키는 기능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국가 기능을 못 해버린다면 분배 기능을 못 한다면 잘 사는 동네에서 형님 도로 돼갖고 형님 돈 좀 주시오 안 돼 하면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제 지금 8대2의 그 분배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이제 측면으로 돌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사무잖아요. 사무 지금 7대3을 어떻게 보면 또 광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가 있는데 요 사무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뭐 6대4, 5대5로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그거를 공언을 했었고 선거 공약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 그 재정 관련은 예민하기 때문에 8대2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걸 그러니까요.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고 사무에 있어서 지금 7대3인데 그것을 6대4로 자 내려주겠다라고 문 대통령이 공약을 그때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 안에 이제 이런 노력들이 아마 오늘의 이런 현실로 여기서 자치분권대학이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헌 안에 그게 담아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걸 뭐 오늘 내일 당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조금 템포를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치구 그 기초자치단체 안광역을 다 획일화시켜서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점진적으로의 이제 분권의 모델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될것 같습니다. 네, 100%는 저도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고 와야 되겠어요. 다음에 제가 물어볼게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화 과정이 또 있습니다 내년에. 근데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 교수님들끼리 워크숍 좀 깊이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답변 충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 HB 이야기 나누는데 그러면 예. 몸이 지금 반갑네요. 아무튼간에 고향에 와서 이렇듯 존경하는 우리 그 학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자치분권대학에 강의를 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한 분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는 그 부분도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좋은 인상으로 남아서 제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발걸음 굉장히 가벼울 것 같습니다. 광산구에 대해서 이렇듯 좋은 인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수강생 학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 마이크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